원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격전지 분석이에요. 사실상 부산이 네. 오차범위 밖에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자릿수. 예, 한 자릿수로 다시 또 좁혀졌습니다. 부산의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KBS 부산이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부산시장 조사를 보면은 뭐 전재수 40%, 박형준 34% 이제 이렇게 나와서 6% 포인트 이제 차이가 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이제 상당히 줄어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가 최근에 정해진 부분들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 흐름이 실제로 계속 있는 것인지 부분은 다른 조사들 한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격차가 워낙 크게 났던 것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 다른 조사들은 저는 이거보다 이제 더 크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 좀 특이하게 좁혀진 조사 결과라고 보여지긴 그러니까 해요. 여론조사 중에 뭐 하나만 뭐 이렇게 튀는 조사가 간혹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지. 아니 그래도 이제 어떤 저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세한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흐름들은 이제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듯이 뭐 부산을 비롯한 이제 영남 지역에서 기본적인 어쨌든 보수 정서를 갖고 계신 그 규모가 사실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떤 저력이 있고 캠페인에서 이제 어떤 방심을 하지 않고 네. 사실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50대 30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50%는 그 A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정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네. 30%는 저 B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정했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여론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성향에 강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꾸준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 질문을 받는 거예요. 누구 지지하세요? 누구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투표를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순간에 비슷한 정보들을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른 정보들이 막 주어지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은 1,000명이니까 사실 1,000명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그분들도 또 거의 처음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을 취합해서 본인이 그때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지지하다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뭐 여론이 출렁이었다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그때 상황에서 그 샘플링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투표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 없이 있다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질문 받으면 또 답변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변동 가능성은 일정 수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고정화했다 인식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가운데 이 여론조사들을 이제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좋긴 하겠고 네. 다만 이렇게 이제 한 5% 내외로 줄어든 사안이 부산에서의 지금 급격한 기류 변화다라고 네. 지금 단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부산 여론조사에서 국힘은 플러스 5%더 나옴. 예, 기록지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예, 맞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반반이다라는 거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그 총선 때 부산이 디비졌다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여론조사는 그냥 추세로 봐야지 이게 확실하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캠페인에서는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론조사 나왔으면 그대로 간다 하면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선거 캠페인을 정당들이나 맞아요. 후보들이 네. 그 하는 가운데서 이제 상대 쪽을 자극하는 뭐 발언들
아니면 좀 오만한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쪽 진영이 유연하게 지금은 어쨌든 우리 지역을 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도정 운영,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라는 렌즈로 판단을 하다가 만약에 이거 이제 뭐 보수는 뭐 막 그 우월감을 준다거나 상대쪽 진영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반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든 진보든 간의 캠페인에서는 상대쪽 진영을 자극하지 않는 캠페인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판에 벌어지게 되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싹쓸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게 예.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캠페인에서 그러니까 아무 것이 없이 역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서는 네. 까치밥 나무는 노름도 있어요. 네? 까치밥 까치밥? 뭐냐면 이제 감을 따는데 까치밥을 까치밥요. 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싹쓸이 이런 게 남겨놔야 나오면 이제 뭐 개헌선 뭐 이런 게 예. 나오면 이제 상대 쪽이 그래서 이대로 가면 뭐 개헌선이 개헌 그렇죠.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이제 한 이런 번만 걸로 살려주십시오.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까치밥을 남겨놔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간혹 이제 어떤 선수분들이 하시는 옛날에 예.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풍이 없게 하려면 역풍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근데 있니까. 지금 상황 보면은 이제 그 광주하고 그 전남이 통합하기 때문에 16개 6개. 시도고 그 중에서 사실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싹쓸이 까치밥 경북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하네. 뭐 이게 이제 총선 같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면 정권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임기 중후반 때 실시되는 지방선거도 사실 여권이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리더를 뽑아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요구가 희망이 이제 상당히 투영되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에 어느 신도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 교통편을 개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야당 후보를 뽑았을 때 이것이 지연될 거라고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과거에 보면 신도시라 하더라도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 보수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요. 왜냐하면 그 현안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착이 되면 신도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젊은층이 40, 50대가 많다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로 변화되기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역할, 어떤 정상적인 경쟁 구도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조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투표 의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투표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잖아요. 이 간극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메우려고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 투표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적극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마 투표할 거예요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것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격차는 어떤가라고 보는 것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보수층이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의향이 높았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선거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예. 그 보수층에서의 투표 의향이 진보층이나 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낮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을 찍어주러 투표장에 얼마나 나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나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높지 않은 가운데 네. 국민의힘이 저러니 나 보수야, 나 나가서 적극 투표할 거야.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요 가설이 어떤 분들은 예.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다 투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보수층 또는 보수 정당의 지지자분들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만 구성이 됐던 상황이어서 그 가설이 이제 그러면 맞는데 설명이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예. 그런데 이분들은 투표 참여를 합리적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2007년 대선에 정동영, 이명박 이제 대결할 때 진보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해봐도 진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젊은 층일수록 이제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해서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 30대 보수층 같은 경우에 참여를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뭐가 이어지냐면 우리가 투표율이 떨어지면 뭐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제 요것도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면 왜냐하면 젊은층 보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눈여겨봐야 관전 할 포인트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이번에는 그 재보선 판이 생각보다 커서 어떤 분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될 거냐 그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 대 기자님은 그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정당도 오래 하시고 대체로 보면 지금 그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평택을 선택을 했고요.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이제 두 분은 재보선의 전략 공천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성남시에 초대를 안 했는데 오셨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안산이 됐든 또 하남이 됐든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재판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분을 준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김영진 의원의 판단인 겁니다.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부원장의 이제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당에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고민이 같아요. 있을 수밖에 예. 없겠죠. 지금 이제 지역도 네, 조국 대표가 어쨌든 상징성이 이제 있으니까 평택을 정했잖아요. 네. 거기에 진입하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서베이에서 지지율이 결코 이제 민주당 후보보다 낮지 않을 경우에 네. 단일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 않을 그렇겠죠. 가능성이 이제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일화는 없다는 하려고 거죠.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다. 그러면 그 어떤 다른 이제 후보들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거든요. 네. 거기를 하면 승산의 문제가 있어요. 음. 실제로. 그리고 지금 빅맨들이 거론이 이미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택지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여져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은 어떤 워딩에 보니까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적극 어떤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로 논의하겠다 하고 하면은 당에서는 이제 또 다른 고민의 사항들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지역구로 바로 정해질지 여부가 지금 이제 아주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또 어필하는 부분들이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 측에서는 네. 있는 상황 예.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어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제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궐선거 어떤 건 재선거도 있고 이제 보궐선거 네. 대부분 있는데 이거는 당에서 전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심전심 뭐 또는 이제 명픽 이렇게 해서 이제 된 후보들도 있고 또 물론 당에서 다 이제 공천을 해서 후보가 되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또 당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후보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대통령의 영향성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어떤 후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지금 14개인가요? 이루어지는 네.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제 오롯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공천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한 네. 어떤 이제 본인이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빅맨들 얘기를 해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평가가 그것의 성적표가 본인에 대한 평가로 상당히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겠죠.
것이기 때문에 예. 광역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만큼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의지가 좀 읽혀져요. 근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도 좀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뜻 쉽게 잘 뭐 발언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먼저 가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민주당 후보는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여기를 원래 합당을 하려다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대량난감한 이런 분위기가 보여서 그러니까 취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아마도 제 그냥 느낌에는 후보를 이제 안 낼 수는 없고 다 낸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후보를 이제 내긴 있는 내는데. 사람이든 희망자 중에서 하긴 할 텐데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비중이라 이제 어떤 상당히 대중성이 있는 유명 인사가 민주당에서 출마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꺼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진보의 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론이라고 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120% 130%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단일화 같은 건 안 하지만 네. 협력 연대하지 않지만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이제 민주당 후보 간에는 단일화 논의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이제 그것을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흐름까지는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뭘 알고 말씀드리는 건 예. 전혀 아니에요. 통상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다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더라라고 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 두 분 괜찮으셨습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예. 그 검찰 얘기부터 선거 얘기까지 다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크게 검찰 문제하고 선거였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저는 이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주 행동하는 방식이나 네. 이런 것들 아주 싱크로율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정당은 더더욱 그렇고 또 검찰도 사실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얻고 그걸 통해서 자기 몫을 내야 되는데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만으로 자기는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비슷해 보이고 그 둘의 공통된 또 한 요소가 있죠. 윤석열이라는 네. 예, 윤석열 검찰 출신의 이제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까지 됐었는데 그 윤석열이 보였던 행태가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이어지고 있고 검찰도 원래 그랬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참 화도 나고 또 씁쓸하고 한 측면인데 아무튼 이번 국정조사와 또 특검 그리고 또 지방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명확한 좀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분명한 생각을 회초리를 해봤습니다. 좀 예. 들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됐어요? 다음에 더 예, 다음에 준비해서, 또 네. 다음에 더 준비해서 재미있는 여론조사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